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정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코치를 해주신다고요, 선생님? 네, 그렇습니다. 수능은 이제 끝났지만 본격적인 입시 전략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. 네. 오는 23일까지 수시 대학별 논술고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정을 한번 잠깐 짚어드리면요. 다음 달 3일이죠. 12월 3일에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고요. 발송이 되고 보름 정도 시간이 주어진 뒤에 12월 1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. 197개 4년제 대학의 총 모집 인원의 34.8%를 정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정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수능이 쉬우면 입시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번에 수능이 좀 쉽게 출제가 되면서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입시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쉬운 수능이 치러지면 항상 학생들은 혼란을 겪기 마련인데요.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수능이 쉬운 만큼 또 정시 입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.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평균 원점수가 높을수록 표준 점수는 또 낮아지는 것이고 불안 심리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눈치 경쟁이라든지 하향 지원이 극심해진 결과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또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물수능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12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상위권 대학의 수능 정시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되고요. 네. 또 가채점 기준 표준 점수가 2012학년보다 낮은 올해 입시에서도 역시 안개 속을 보듯이 좀 정시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중하위권 학생들 오히려 많이 더 혼란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. 보통 입시 전략을 짤 때 지난해 그 배치표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참고하면 좋을까요? 네, 각 입시 업체들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그 실채점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내놓는 그 오프라인 장판지라고 그러죠. 흔히 배치표를 얘기하는데 이 배치표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보다는 좀 현명하게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배치표 점수는 일반적으로 평균 점수나 혹은 커트라인 점수가 아니라 수능 성적 기준 예상 합격자의 75에서 90% 정도 수준의 점수로 평균 점수보다 낮고 커트라인보다는 높습니다. 그래서 배치표를 참고하되 학생부 성적이라든지 수능 영역별 반영 점수 그리고 가산점 여부 또 모집 인원이라든지 모집 군 그다음에 경쟁률 이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요. 또 대학별 가중치 등을 반영한 온라인 배치표를 참고할 때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. 네,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. 그러면 정시 지원할 때 우리 학생들이 또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흔히 이제 지원하는 대학만 보는 경향이 강한데요. 그것보다는 그 지원하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유사한 어떤 그 성적대를 보이고 있는 주변 대학들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. 모집군의 이동과 경쟁률 등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각 군별로 선택을 할 때 좀 주의하게 참고해야 될 점이고요. 다군 같은 경우는 가군이나 나군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군의 정시 경쟁률은 상당히 높다는 점 유념해야 되고요. 가나군의 그 모집 인원이 사실은 80% 정도가 되고 다군은 20%밖에 안 됩니다.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군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 곳에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군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고 추가 합격도 많게는 8배까지도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각 군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. 네, 이번에 특히 또 군 이동이 많이 있으니까요. 네.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.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.